지루해도 시청하면 늘어가는 코인 경제 지식 출발!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어저께 밤 이후로 지금까지 미온적인 상승 흐름이 있는데, 물론 미국에서 긍정적인 지표가 하나 나온 것도 사실이고, 또 새벽녘에는 악재가 또 하나 터졌어요. 러시아에서 미사일을 100개 정도 발사를 했는데 몇 개가 폴란드 쪽으로 넘어가서 폴란드에서 사망자가 2명이 발생했다. 그래서 향후에 그 파장이 어떤 여파를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지금 현재 호재와 악재가 뒤섞여 있는 현재의 상황,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FTX 파산에 관한 그게 아직 정리가 명확하게 되지 않은 현재의 시점. 과연 인플루언서들은 과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 그리고 연준에서는 과연 이 사태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그래서 간밤에 나온 핵심 뉴스를 가지고 흐름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파악하실 수 있게 오늘 영상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제 채널에 와서 응원해 주시는 분들, 지지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항상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런 말을 잘 못해요. 제가 감성 능력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막 나쁜 놈은 아니고, 그러니까 좀 좋게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쓱 보시다 보면 아마 내가 그래도 코인 투자한 게 잘한 거구나, FTX 파산, 이런 악재 다 필요 없다,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실 부분도 분명히 영상을 보시다 보면 아마 캐치를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년 안에 분명히 원하시는 것만큼 아마 그 뜻을 분명히 다들 이루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일단 거래소는 거래 플랫폼에서 FTX 토큰상을 상폐합니다. 시겁한 얘기죠. 엄청나게. 무슨 일 생기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바이낸스, 비트맥스, 쿠코인, 암호 교환 거래 플랫폼에서 FTX 토큰상을 삭제했다. 이거 난리 났는데, 이거 큰일 났는데.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바이낸스는 전 세계 거래량의 80%를 차지하는 거래소예요. 그러니까 거의 독과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독과점이라고 따지면 업비트예요. 업비트하고 빗썸하고 격차가 상당히 커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알기로는 이 거래소가 아마 70에서 80% 정도 거래량을 그래서 거의 저도 이 거래소 위주로 이제 거래를 하는데, 자, 다시 이제 본론으로 넘어와서 바이낸스에서 BNB 거래소 토큰이죠. BTC, 이더리움, USDT, 자, 이 4개 페어를 중지했다. 근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어. 여기 보면 거래소는 FTT, BUSD 쌍을 여전히 거래소에서 사용 가능하게 남겨뒀다. BUSD 스테이블 코인 유통량이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USDC가 주춤한 사이, USDT가 주춤한 사이, 이런 일이 발생이 됐었어요. 그래서 어쨌건 BUSD를 지속적으로 바이낸스는 밀어주고 있고, 오히려 미국권에서, 서구권에서 많이 밀어주고 있는 USDC 거래 페어는 사실 바이낸스에서 제가 알기로는 제거시킨 걸로 알고 있거든요. BUS 위주로 돌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왜 FTT는 여기다가 남겨놨을까? 물음표를 하나 던져놓고, 자, 그럼 이제 각자 아마 해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자, 여기 보면은 이 뉴스도 잘 보셔야 되는데, 10월, 아니야, 11월이구나. 11월 11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유동성 위기 FTX CEO가 최대 80억 달러 긴급 자금 필요하다. 어쨌건 이 일이 터졌을 때 이런 뉴스가 나왔었어요. 근데 어저께 밤에 이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고객의 이 대표가 지금 CEO 자리에서 내려왔어요. 그러나 최대 주주자예요. 최대 주주자임에는 분명하고, 많은 지분을 아직까지 갖고 있는 거는 분명해요. 진짜 핵심 주인장인 거는. 이 사람이 고객에게 돈을 다시 갚게 하기 위해서 돈을 조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거를 화요일 날 저녁에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로이터, 연합통신, 블룸버그,
아마 파이낸셜 타임즈 다 읽어 보도를 아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월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보통 파산이라고 하면 이런 얘기가 언급이 없는데 이런 식의 스탠스를 취한다는 자체가 기존에 없었던 일이다라고 마지막 문장에 하나씩 다 붙여놨고, 그래서 이게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진 모르겠지만 이렇게 됐네요. 외신 FTX 80억 달러 규모 자금 조달 추진 중이라고 여기 써 있어요. 추진 중인데 이게 긍정으로 결론이 날지 뭐 부정으로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지금 현재 이렇게 되고 있고, 본인의 지분을 주면서 수합하는 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 글을 읽어보면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모르죠. 누군가가 뭐 거대 세력이 나타나서 그러면은 우리가 구제해주고 그 지불을 해주고 대신 FTX 지분을 나한테 얼마만큼 넘겨라고 제안을 할 수가 있죠. 그게 조만간에 나타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지금까지 벌어진 일을 저는 이제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고, 자 어쨌건 게임이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보이저거래소도 보세요. 파산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FTX가 빠지니까 거기 크로스타워가 들어갔죠. 크로스타워도 그냥 일개 거래소가 아니에요. 네, 미국 내에서도. 자, 최고 연준 집행관, 더 강력한 암호화 규제에 대한 마이클 바의 힌트. 그래서 마이클 바 이분이 오늘 새벽에 이제 중요한 발언을 하나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최고 연준 집행관이라 써 있는데 연준 부의장이죠. 네, 연준 부의장. 연준이라고 하면 그죠? 금리를 결정하는 곳이죠. 그리고 달러의 본부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F1이 자 사실은 미국 정부와 관련이 없는 사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달러를 찍어내는 그냥 이익 집단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근데 여기 연준 부의장이다. 이 마이클 바라는 분이 전에는 뭐였냐면 XRP 이사회의 멤버였어요. 이것도 참 신기하죠. XRP 이사회의 멤버였던 사람들이 현재 연준 부의장이다. 과연 그럼 XRP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냥 소송이 뭐 된다 안 된다. 사람들은 거기 포커스를 맞추지만 과연 실제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래서 연준 부의장님이 지금 이제 뭐라고 언급을 했냐면 연방준비은행의 최고 경영자인 마이클 바는 크립토커런시에 대한 더 엄격한 규제가 곧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을 했다. 우리는 FTX 파산이 있은 후에 명확한 규제안이 나올 거라고 예측을 했죠. 근데 지금 이 마이클 바라는 연준 부의장님이 이런 발언을 했어요. 더 엄격한 규제가 곧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사족을 붙여서 제가 이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너무 많은 코인들이 지금 있다라는 언급도 했었어요. 그러면 거래소는 어떻게 될까요? 거래소도 명확한 규제안이 나오면 거래소도 제도권 규제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래소들 있죠. 그리고 코인사들도 다 어떻게 될까요? 그 정리 작업이 서서히 들어가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바가 연준이 혁신을 계속 지원하기를 원하지만 규제가 없으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비자, 기업 및 경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투자자들에게 경고했다. 그래서 명확한 규제안이 조속히 빨리 나올 거야. 곧 일어날 거라고 주장을 했다. 뭐 미국 의회에서 뭔가 뭐 이면에서 뭐 준비를 하겠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전 XRP 이사회 멤버 중에 한 분, 현 연준 부의장. 자, 이것도 이제 핵심이고 이것도 그냥 쓱 지나가면 안 되는 거라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뉴욕 연준 주요 은행과 함께 12주 CBDC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이 얘기도 간과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이 얘기. 왜 FED는, 연준은 왜 CBDC 파일럿 테스트를 실험을 할까? 달러가 강력하다면, 달러가 취약하지 않다면, 그리고 이 시스템이
강건하다면 앞으로도 이 CBDC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 여기까지만 그냥 단적으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전반적인 채굴 생산량 급증에도 불구하고 하이브 블록체인 수익은 전년 대비 44%가 감소했다. 그런데 31%더 많은 비트코인을 채굴했다. 뭐 이 얘기가 나와요. 이게 캐나다 대형 채굴 회사거든요. 자, 중소채굴자들은 지금 떠나가고 있고, 대형 채굴자는 남아서 채굴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수익은 감소했지만 생산은 더 많이 늘려놨다. 31%더 많은 비트코인을 채굴했다. 자, 과연 어떤 게 정답일지. 자, 정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 달러 인덱스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주식시장은 어저께 지표가 괜찮게 나오면서 반등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1,300원으로 밑으로 떨어지면 아마 한동안은 그 밑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아마 엎치락 뒤치락 할 가능성이 높아요. 1,300원대에서 한동안은. 근데 지금 어쨌건 2주 전보다 상당히 많이 한 100원 이상 떨어진 것 같아요. 어쨌건 달러는 지금 현재 1억 가고 있고 달러가 이렇게 많이 달러 인덱스가 떨어졌다는 의미는 사실은 12월 달 금리에 관해서 그리고 내년 두 번의 금리 기조에 관해서 어느 정도 우회적으로 유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악관에서 이제 한마디 말을 던졌는데 제가 방송에서 유튜브도 사실 알고 보면 필터링 될 수밖에 없는 공중파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여기서 말을 까딱 잘못하면 제 채널이 그냥 삭제될 수도 있어요. 사실 구글이 어떤 데인지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을 못하는 것도 사실 있어요. 여기 보면 백악관에서 요청을 했는데 우크라이나에 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펀딩하는데 37.7빌리언이 필요하다. 이거를 의회에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10빌리언은 코비드에 관해서 프로텍팅 하기 위해서 이걸 뭐 했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자, 우크라이나 얘기가 나오죠. 자, 백악관. 자, 이게 과연 뭘까? 급작스럽게 이 자금이 또 필요하대. 이 자금이 과연 어떻게 될까? 그리고 제가 여기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광범위한 미사일 공격 개시. 이게 오늘 오전에 나온 뉴스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하고 식량에 관련된 거에 집중적으로 러시아는 지금 미사일을 계속 쏘고 있어요. 세계의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 과연 올해 농사를 제대로 졌었을까요? 올해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곡물 공장 폭발, 그리고 에너지에 관련된 인프라를 러시아가 다 아작을 내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가 여기 유로존이 있으면 러시아와 중국이 이쪽에 있고 딱 여기 중간이죠. 왜 이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왜 이렇게 한반도가 우리나라 같은 상황이 왜 이렇게 그려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게 연상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이 우크라이나 분쟁이 금방 그냥 종식된다라는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 종식과 봉합은 분명히 다른 의미거든요. 봉합은 일시적인 거고. 그래서 하여튼 그리고 가상통화 회계 가이드라인 만든다. 발행, 보유, 주석, 공시, 의무화. 이게 그래서 여기 무슨 얘기하냐면요.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공시하는 게 가상화폐 회계 처리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에서 이거를 발표를 했대요. 그래서 주석이라고 얘기한 거 보니까 자, 이거를 뭐 재무제표에 바로 넣어서 자산이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서서히 규제가 들어오고 있다라고만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순간 기업의 재무제표에 그냥 그대로 들어갈 거고 자산으로서 들어갈 거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이제 세금을 때리기 시작을 하겠죠. 이 그림이 서서히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네요. 그리고 제가 이제 즐겨보는 차티스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한마디를 남겨요. 오늘 새벽에 이제 한마디를 남기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 2019년에 비트코인이 3,000달러였을 때 그때 이제 제가 300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가 지금이 비트코인 16,000달러 때와 사는 거랑 본인은 이제 비슷한 어떤 그런 느낌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사람마다 다 각자의 견해가 다르죠. 근데 이거는 뭐 이분의 개인 견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어쨌건 16,000달러에서 17,000달러로 지금 가까이 바짝 넘어간 현재 상황인데 이걸 보고 뭐 매수를 지금 당장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된다. 대출을 받아서 이런 걸 저는 조장하자는 의미에서 이 견해를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냥 아까 마이클 바라는 분이 말씀하신 부분에 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추시면서 좀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아까 그 FTX에서 자금을 마련하려고 지금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요게 아마 두 가지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항상 어, 지지해고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깊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